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 주식 매매로 거둔 수익이 2천만 원을 넘길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0.25% 수준이던 증권 거래세는 0.15%까지 낮아집니다. 첫 소식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 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는데 정부가 과세 대상을 소액 투자자로 넓히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 겁니다.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습니다. 합리적인 금융세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22년부터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 파생 상품의 양도 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1년 단위로 주식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제도와 3년 동안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2월 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분류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 세부담은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달 말 공개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체감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주식을 포함해서 펀드나 ELS 등에 투자했을 때 내야 할 세금, 지금보다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유주원 기자가 사례별로 짚어봤습니다. 여기 A 주식에 투자해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있습니다. 현행세법에선 이 투자자가 대주주냐, 소액주주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종목당 투자 금액이 10억 원, 또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이 넘어가면 대주주가 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요. 소액주주는 수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의 0.25%로 책정돼 있습니다. 세제가 바뀌게 되면 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는 없어지고 모든 투자자가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수익에서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또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유리해지겠군요. 하지만 수익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다시 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4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한다면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여러 개의 분산 투자를 해서 각각 손실과 이익이 다른 경우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사례에선 A와 C 종목에서는 수익이 나고 B와 D 종목에서는 손실이 나서 최종 5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달라지는 세제에선 투자자가 이 손실을 총 3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후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면 전에 본 500만 원의 손실을 수익에서 까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투자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펀드 역시 세금 체계가 단순해지고 또 최종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투자자가 4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했을 때 현재라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고요. 나머지 배당 수입과 채권 이자, 해외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대해서는 1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수익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만 손실이 난 건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 상품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펀드끼리도 상계를 해주고 주식이나 ELS 등 다른 금융투자 소득과 통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한 해 약 600만 명으로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야 할 투자자는 약 3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9만 명에서 3배 넘게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세금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본시장 과세 체계가 선진화됐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아닌 인하에 그친 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나 3년간의 손실이월 공제 등과 같이 업계가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선진국들은 이미 도입한 제도인 만큼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선진화란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의 대표적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증권거래세 폐지였던 만큼 단계적 인하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걸쳐서 손익통산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손실 이월 공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그 위험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그 고려 이 부분이 반영되는 진일보한 제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 2023년도에 주식에 대해서 전면과세가 되면서 증권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하가 되긴 하지만 존치가 또 동시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수용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 역시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 이후에도 증권거래세가 남아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기 때문에 걱정인 상황인데 거래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이유는 사실상 세수 확보를 제외하자면 거래세가 유지될 명분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다. 따라서 거래세 폐지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하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황. 추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정 합의를 통해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인 폐지 수순을 밟아갈 수 있을지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반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금융투자 활성화, 과연 기대해도 될까요? 계속해서 박혜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은 사상 최초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잃은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202% 증가했고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에는 31조 원이 넘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청약 안 하면 바보라고. 요즘 또 바이오가 대세잖아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왔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묵혀질 수 있는 거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여기에 좀 청약을 하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증권거래세가 0.1% 줄어드는 효과보다 20%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미칠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향후 신규 투자자의 증시 진입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 증권주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세 인하로 매매 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는 적지만 양도 차익과세의 부담을 느낄 만한 투자자들의 수는 훨씬 많다는 분석입니다. 양도세 부과로 증시가 위축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도세 부과가 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 위기로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주식시장.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장 참가자들은 벌써부터 증시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